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CPI 결과에 따라서 여기 1.3%라는 꽤나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CPI 결과도 결과이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하락에 대한 셋업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S&P 500의 경우는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히면서 하락 패턴이 셋업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여기 꺼놓은 것처럼 이렇게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A, B, C, D, E가 이렇게 잡힌 상태였고, 여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요 1, 2, 3, 4, 5 파동 또한 이렇게 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관점에서 78.6%의 위치까지 온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큰 위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 RSI는 70을 넘어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CPI의 결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결과였는데요. CPI month over month에서는 0.3%로 컨센인 0.2% 대비해서 높았고, 콜 CPI는 0.4%로 컨센인 0.3% 대비해서 0.1% 높게 나왔으며, 헤드라인 CPI는 3.1%로 컨센인 2.9% 대비해서 무려 0.2%나 높았고요. 콜 CPI year over year는 3.9%로 컨센인 3.7%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0.2%나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컨센보다 높았고, 이것은 제가 며칠 전 올린 영상인 CPI의 선행 분석의 확률적 흐름에 따른 결과에 부합합니다. 저도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100%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높게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요. 선행 분석 영상 때 보여드렸듯이 51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잡은 평균 CPI는 이렇게 2.95%로 반올림을 하면 3.0%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컨센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았고요. 추가로 1등 애널리스트인 여기 라이언 웽은 3.0%로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분석했을 때 당시 오스카 미너스는 5등이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를 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의 예측치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스왑 쪽에서의 예측의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보는데, 마찬가지로 CPI가 발표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948%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반올림을 하면 2.95%이고 또 반올림이 되면서 3.0%가 되므로 저도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의 예측이 맞다면은 컨센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확률적으로 바라보고 멤버십 분들께 따로 분석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먹으면 안 되는 지표가 있는데요.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여기 슈퍼코어 CPI의 지표는 1월 달에 무려 0.8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성장률은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CPI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하였고요. 이러한 결과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NFCI라고 해서 금융 컨디션이라는 지표인데, 연준장 파월이 12월 FOMC 당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금융 컨디션은 급속도로 이렇게 12월 달을 시작으로 이렇게 완화의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컨디션이 완화의 모습을 보이면은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금융 컨디션이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하는데요. 금융 컨디션이 완화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갔고, 사람들은 더 부유해짐에 따라서 높아진 물가를 감당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졌고,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반등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월 금리 인하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까지 하락하게 되었고요. 5월 달의 금리 인하율은 41%까지 떨어지면서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CPI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강한 수치를 냈는지 브레이크다운된 현황을 보시면은 정말 이상하게도 에너지 쪽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9%로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I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원인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빼고 전부 다였습니다.
음식 쪽에서는 0.2%에서 이렇게 0.4%로 증가하였고요. 여기 이 부분인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를 보시면은 0.3%에서 0.4%로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즉 유가의 상승분이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췄지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CPI 수치는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분석드린 자료로 가솔린의 가격입니다. 가솔린의 가격은 최근 들어서 급등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CPI에 적용되는 자료는 여기 하얀 색깔의 수치인 Daily National Average Gasoline Prices로 이렇게 2.4% 정도가 2월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다음 달 3월달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 가솔린의 역 헤드앤숄더가 잡혔고요. 저는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 원유 펀더멘탈 관련 숙제들을 해서 매일 분석 자료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단지 차트 관점에서만 가솔린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바라봤을 때 가솔린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바로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솔린의 재고량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재고량이 결국 하락하면은 유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에너지 저평가 종목들은 물론 그 외에 글로벌 우량주이면서도 거의 독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CEO가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29%, 32% 혹은 42%의 저평가 종목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9월달로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이륙할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디스니 분석을 하였고요. 꾸준히 디스니라는 종목을 이상으로 현재 진행형의 스타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과 내부자 매수 현황, 차트 분석, 그리고 밸류에이션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갔고 오랜 하락 끝에 결국 디스니는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비중을 지난 5개월을 시작으로 해서 매집을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더 이상 급할 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펀더멘탈이 좋은 저평가 기업들을 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저는 포지션 빌드업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2월 13일 기준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3.1%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다음 달인 4월달까지도 CPI는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해서 3.2%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달 전 예상치인 초록색 위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유지 중인데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이렇게 세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선행 지표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3월 그리고 4월달에 발표될 CPI는 최소 유지라던가 또는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더 세게 반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시장에게 있어서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 흐름이 심해지면은 시장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점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들이 여전히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영상에서는 공유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3월달과 5월달의 금리 인하 확률은 50% 언더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되 여기 있는 오로지 저평가 종목이면서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 내에서는 영상에서 제가 다루는 차트 분석들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다가 매번 기재해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 주식의 경우는 제가 무료로 요청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결과를 공유드리고 있고 증시 일정이라던가 여기 배당 수익일지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